미국 주식 60%와 국채 40% 포트폴리오에 1.5배 레버리지를 원한다면 위즈덤트리 90-60 밸런스드 펀드 ETF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 시대는 끝났을까? 작년에 나온 기사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통 자산 배분의 첫 시작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상관계수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런 표준 포트폴리오 시대는 끝났다. 그 이유로는 모든 60-40 포트폴리오 핵심 전제는 채권이 성장과 관련된 위험을 해징하고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해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각각의 수익률은 역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 가정이 지난 20년 동안만 맞았고 그 전에 65년 동안은 거의 틀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전통 표준 포트폴리오 시대는 이제 끝이니까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 이제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의견을 낸 거죠. 근데 올해 7월 같은 경우엔 뱅가드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ETF의 최강자로 볼 수 있는데 뱅가드 자산 배분하는 쪽에서는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는 괜찮다. 향후 10년 동안에도 수익을 줄 거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뱅가드는 주식과 채권을 60대 40의 비중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한 폭풍에서 잘 대처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했던 걸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은 이제 MSCI 올 컨트리 월드 지수 60으로 보고 그리고 채권에 해당하는 거는 바클레이즈 글로벌 그 채권 지수로 봤을 때 40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만 1.5% 정도만 약세를 나타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전염병 사태에 굉장히 잘 선방했다. 그럼 누가 맞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이 레이지 포트폴리오 ETF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ETF 트렌드에서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로 60-40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유효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에 자산 배분에 대한 전략을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좀 완벽하게 보이는 포트폴리오를 찾을까 많이 궁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완벽한 포트폴리오는 없거든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를 어쨌든 간에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여전히 60-40의 어떤 이 포트폴리오가 혼합 포트폴리오가 현재로서는 일단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완벽한 걸 추구하다 보면 좋은 포트폴리오를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제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7월 30일자 기준으로 보면 이어 투 데이 퍼포먼스가 4.45%예요. 참고로 이 60-40 전략은 60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전 지수를 분산 투자하는 VTI고 채권은 이제 BND라 그래서 이제 채권을 분산하는 지수를 쓴 건데 올해 퍼포먼스가 4.45면 상당히 나쁘지 않죠. 그리고 맥스 드로우다운은 3월달에 급락장에 마이너스 12.3%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한 것처럼 이게 과연 이제 쓸모가 없는 건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박되는 어떤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1987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8.9%니까 최근 10년만 봐도 거의 9.8%거든요. 그럼 과연 이거가 쓸모가 없는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존의 어떤 표준 포트폴리오와는 좀 다른 걸 하고 싶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즈덤트리 90-60 밸런스드 펀드 NTSX 알아보겠습니다. 이 NTSX 왜 90-60이냐면 이게 레버리지가 들어가서 그래요. 원래 60-40이었잖아요. 그 1.5배 레버리지한 건데 한마디로 90%에 해당하는 자산은 이제 미국에 있는 라지캡 에쿼티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거고요. 나머지 10%를 이게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면 레버리지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10%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 현금으로 들고 있는데 예금 같은 거 짧은 걸로. 근데 이거를 담보로 제공해서 레버리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채 선물을 삽니다. 선물을 샀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익스포저를 60% 정도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는 60-40인데 90-60이니까 합하면 150이잖아요. 그래서 60-40을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캐피털 이피션시라는 게 있는 게 한마디로 기존에 이제 현금으로만 모든 거를 집행한다 그랬을 때 60-40이면 이제 더 이상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잖아요. 근데 이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60-40에 해당하는 혼합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익스포저를 가져갈 때 67% 정도 자금만 하면 1.5 곱하면 이게 되는 거죠. 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을 100으로 봤을 때 67로 가지고도 60-40을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자산 있잖아요.
현금 33%를 기존 전통 자산 포트폴리오하고는 약간 다른 대체 투자 상품 성격을 갖고 있는 헤지펀드라든지 롱숏 에쿼티, 그리고 최근에 설명했던 이제 RPAR 같은 리스크 페널티 모여, 뭐 레이 달리오, 뭐 올웨더 전략 다 비슷한 거죠. CTA, 그러니까 이거는 모멘텀을 추종하는 어떤 그런 전략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가 될 수도 있고, 각자의 기호에 맞게 흔히 말하는 알파 전략을 33%를 여기다가 투자할 수 있는 룸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캐피탈이 굉장히 이피션시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100을 투자해야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이 ETF를 사용하면 전체 자산의 67%만 투자해야 된다. 나머지를 가지고 또 이런 각종 자기가 이제 추구하는 뭔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뭐 굉장히 큰 장점이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세금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컴 텍스가 있는데 거의 한 4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위홀딩 텍스가. 재밌는 거는 국채 선물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금리가 낮은 경우에는 사실 채권 투자했을 때 이자로 얻게 되는 수익은 미미하고 거의 이제 그 채권 가격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인데, 지금 사실은 지금 만기까지 보유하면 사실 캐피탈 게인보다는 캐피탈 로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에 관한 수익은 꼬박꼬박 텍스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체 선물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체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연말 되면은 이제 그 국채 선물 투자했을 때 이제 이익하고 로스가 난 거 있잖아요. 그걸 서로 이렇게 상계시키거든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텍스 절감 효과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이제 그 티커는 NTSX고요. 2018년도부터 시작됐고 비용은 0.2%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싸죠. 탑펀드 홀딩에 보면 이제 라지캡 US 에쿼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보통 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은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NTSX 이제 주가로 봤을 때 리턴을 보면 1년 동안 14.32%고 이어 투데이는 거의 4%고요. 분기에는 거의 19% 이익이 났고요. S&P는 분기별로 봤을 때 마이너스 3%, 1년 동안 7.5%죠. S&P 60을 투자하고 40% 이제 채권 인덱스로 투자하는 어떤 모형을 만들어 봤을 때 이어 투데이는 0.56이고요. 1년은 8%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레버리지 한다 그랬잖아요. 1.5배. 근데 실질적으로 퍼포먼스는 더 우수한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포트폴리오 브레이크다운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US 라지캡 비중이 거의 90% 정도가 되고, 그것도 사실 배당이 좀 나오는 거고, 채권을 국채 선물로 이제 2년물, 5년물, 10년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듀레이션을 거의 한 7년 정도로 맞추는데 요 비중이 거의 한 60%로 이제 타겟하는데 지금 현재 56%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현금 담보를 한 10% 정도 쓴다. 실제로 이제 100을 사용하지만 레버리지 효과가 들어간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1년짜리를 볼게요. 보면 이제 요 SPX, S&P가 이렇게 쭉 가다가 굉장히 성과가 안 좋아졌다가 지금 많이 회복을 했죠. 그 최근에 봤던 이제 스완 그리고 RPAR 그 ETF를 보게 되면 변동성이 훨씬 적고 굉장히 최근에도 많이 회복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스완이라든지 RPAR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적어서 매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가 있잖아요. NTXX 같은 경우는 거기 1.5배 해가지고 60, 40에 혼합 포트폴리오 레버리지 한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1년 동안 성과가 제일 좋죠. 20% 정도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비교를 해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제 60, 40을 보통 이제 자산 배분할 때 디폴트로 가져간다 그러면 67%를 이제 그걸로 가져가고 나머지 33% 이제 남는 돈 가지고 스완이라든지 RPA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찾는 어떤 뭐 대체 투자스러운 어떤 그런 그 전략이 있으면 혼합을 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견주한 포트폴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주식 60%와 국채 40%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두 번째, 60, 40에 대한 1.5배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NTSX US ETF를 사용하면 다양한 합성 전략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고려해볼만 합니다. 아까 말한 RPAR과 하고 뭐 스완 이런 전략들을 잘 섞으면 굉장히 우량한 포트폴리오가 나올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 뭐 레버리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많이 올라가겠지만 또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아까 말한 스완이라든지 RPAR 전략에 비해서 훨씬 더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장기 분할 매수 고려해볼만 합니다. 다음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절대 추천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